안녕하세요, 약사 베이스맨입니다. 헬스 영양제나 운동 영양제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은 종류의 영양제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뭐부터 구매해야 하는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운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어떤 성분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가장 잘 입증된 두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주의사항은 없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가끔 종합 비타민이나 오메가3, 비타민C, 마그네슘 같은 필수 영양소들을 추천하는 영상들을 찾을 수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몸에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지고 세포나 조직의 손상도 훨씬 쉽게 일어나겠죠. 하지만 저 성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동 능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데이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단백질 보충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나 미국은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을 최소 섭취량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kg당 1.2g 정도의 단백질은 섭취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70kg 정도 되는 성인이라면 단백질을 84g을 최소로 섭취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근성장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추가로 20g 정도의 단백질을 더 복용을 해야 한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에 모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결핍되지 않게 항상 충분히 섭취를 해야 하고 당연히 음식으로 섭취를 하신 편이 가장 낫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단백질 보충제로라도 반드시 충족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단백질은 당연히 충분히 섭취를 하고 계실 것을 전제로 운동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크레아틴입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내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고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크레아틴을 섭취하는 경우에 근력과 근지구력이 모두 크게 향상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이 향상되면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더 크게 성장하고 운동의 성과를 높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크레아틴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양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성분으로 아르기닌과 베타알라닌이 있고 근육의 생성을 돕기 위해 BCAA나 글루타민을 복용하기도 하는 분도 많죠. 이런 것들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에서 단 한 가지 성분만 고르라면 당연히 크레아틴이 1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레아틴은 메타 분석을 포함한 수많은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분들은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다른 성분보다 크레아틴을 골랐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아르기닌은 혈중 산화질소의 농도를 높여 혈관을 확장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흡수율이 낮아서 산화질소를 거의 생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차라리 더 흡수가 잘 되는 시트롤린이나 질산염이 풍부한 시금치나 비트 같은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타알라닌은 순간적인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는 좋지만 일반적인 운동에서는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BCAA 같은 경우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긴 하지만 일반적인 단백질 보충제로도 BCAA를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어서 단백질 보충제를 잘 챙겨 드시는 경우에 따로 복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글루타민은 근거가 썩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헬스 영양제 중에 단백질 보충제를 제외하고 단 한 가지만 골라라 하면 당연히 크레아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레아틴의 복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한 번 5g씩 섭취를 하시면 되고요. 하루 중 아무 때나 복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크레아틴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운동 직전이나 직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레아틴의 효과를 조금 더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은 로딩 기법이라고 해서 복용을 시작하는 처음 5일간 하루에 20에서 25g의 고용량으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0g을 복용하기보다는 5g씩 하루에 4회, 5회 정도로 나누어서 섭취하시는 편이 좋겠죠. 크레아틴은 상당히 안전해서 일부 사람에게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습니다. 크레아틴은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 검사를 조금 방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신장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검사받기 한 3주쯤 전에 미리 크레아틴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겠으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크레아틴의 섭취를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크레아틴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가장 기본 제품인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부터 미분화된 크레아틴, 크레아틴 염산염, 크레아틴 에틸에스테르 등 많은데 사실상 어떤 형태든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가장 저렴한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로 먼저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을 때 다른 제품들을 하나씩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구를 하실 만한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랩도어에서 A등급을 받은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니버셜 뉴트리션의 크레아틴 제품이나 나우스포츠의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 아니면 올맥스 뉴트리션의 100% 퓨어 마이크로나이즈드 크레아틴 같은 제품이 있고 이것들이 비교적 구하기도 쉽고 품질도 괜찮은 제품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드릴 성분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의 에르고제닉 이펙트, 즉 운동 능력 향상 효과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었고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죠. 크레아틴과 마찬가지로 더 높은 강도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해서 운동의 효과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페인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물질입니다. 어떻게 약사가 카페인을 추천할 수 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누군가가 피해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정확한 복용 방법
방법을 제가 소개드림으로써 도움을 드리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카페인은 섭취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연구에 따라 편차가 조금 있지만 체중 1kg당 3에서 4mg의 카페인이 가장 적절한 용량으로 보입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톨 사이즈에 약 150mg, 그랑데 사이즈에는 22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70kg 성인의 경우에는 그란데 사이즈 한 잔을 드시면 되겠죠. 알약으로 된 카페인 제품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통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커피에는 건강에 유익한 수많은 플라보노이드들이 있어서 굳이 카페인 알약을 구입하시기보다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커피로 섭취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카페인을 흡수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섭취하는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을 흡수하고 대사하는 데에는 유전적인 차이가 꽤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 보통 커피를 마시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유전적으로 커피를 대사하는 속도가 느린 분들의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따라서 운동 직전에 커피를 드시기보다 최소 2시간 전에는 미리 커피를 드셔야 운동을 할 때 높은 카페인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동을 저녁 늦게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카페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니 운동하는 시간으로부터 대여섯 시간 정도는 전에 커피를 섭취하시길 권해드리고 이렇게 시간 간격이 다소 길더라도 운동할 때 카페인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커피를 마시고 불면증 같은 부작용을 겪은 적이 없는 분들이라면 커피를 상당히 빠르게 흡수하고 대사하는 유전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분께는 운동하기 한 30분에서 1시간쯤 전에 커피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커피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정확하게는 저항성이 굉장히 쉽게 생기게 됩니다. 이 말은 커피를 일정 시간 마시면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커피를 평소에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저항성이 쉽게 생기지 않게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운동 전에 커피를 섭취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이미 커피를 매일같이 섭취를 하던 분이라면 이미 저항성이 형성돼서 카페인의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커피를 드신다면 효과를 체감할 수는 있겠지만 건강에 썩 좋지는 않고요. 약 2주에서 2달 정도 커피 섭취를 중단하시거나 며칠 간격으로 서서히 커피 섭취량을 줄여나가면서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커피로 인한 운동 능력 개선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시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일일 최대 섭취량이 성인은 400mg, 미성년자는 150mg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미성년자 분께는 이런 방법을 아예 권해드리지 않고요. 성인께서도 과량의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죠. 특히 카페인과 병행을 하면 안 되는 의약품들이 있어서 처방받은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고 섭취를 결정하셔야 하고요. 또 혈압이 높거나 심장질환의 위험이 있는 분께서도 이런 방법을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선수급으로 높은 퍼포먼스와 성과가 필요하시다면 저기에 추가로 베타알라닌이나 HMB 같은 다양한 영양제를 시도해 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렇지 않은 일반인께서는 오늘 소개드리는 영양제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같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하고 아까 잠깐 소개드린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들, 시금치나 비트 같은 것들을 샐러드로 섭취를 해주신다면 영양의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